이 후보가 직접 욕을 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모처에서 제작해 모처에 납포했으며 곧 배포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게 네. 안쓰럽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홍대인님이 정말 쉬운 말로 설명 잘해주셨어요. 도둑이 두발 버린다고. 김어준 무당을 모셨습니다. 네. 제가 왜 김어준 무당이라고 하느냐? 이분이 말입니다. 진짜 무당이에요. 지금 뭐 윤석열 캠프에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캠프를 좌우한다. 막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캠프에서는 네트워크 본부 여기를 이제 해산을 하고 이제 여론 진화에 나섰는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처음에는 김건희 씨 그 윤석열 총장이 점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러면 이제 점 본다, 뭐 한다, 뭐 사주 풀이 좋아한다, 뭐 이러면은 역술이라는 말도 가능하고 예. 무속이라는 말도 가능한데 역술가에서 갑자기 무속인으로 방향을 확 틀어갖고 지금 네. 무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막 가고 있어요. 그런 이것들이 다 지난주 스트레이트 그 사건에서 저는 다 그렇죠. 벌어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트레이트에서 이제 여러 예. 가지 이제 사실은 예. 스트레이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 스트레이트를 기획한 MBC 스트레이트의 의도와는 네. 좀 많이 어긋났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많이 어긋났고 네. 오히려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네. 아마 그 방송 끝나고 난 직후부터 예. 이게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줄리어스 시저였나? 그러니까. 라고 해가지고 제갈건이다. 막 제갈건이다. 이러고. 뭐 이렇게 해서 느낌이 다르다. 예. 그리고 오히려 좀 뭐 어떤 정치 이슈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초보적인 수준일 수도 있고 네. 좀 깊은 걸 수도 있는데 자기 의견을 딱딱딱 끊어서 네. 걸 크러쉬라고 하죠. 맞아요. 아주 이렇게 당찬 여성의 네. 이미지 네. 그거에 오히려 반했다 이런 네. 반응들이 맞아요. 꽤 나왔습니다. 예. 저 우리 레즈 그라인더님이 김유아 누나 오늘은 가스라이팅 안 해요라고 하시는데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메뉴를 자주 바꿔야 돼요. 오늘은 제가 무당질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무당질 어떻게 하나 좀 지켜봐 주십시오.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건희 씨 녹취록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튀고 나니까 이거 지금 어떡하지? 뒤에 나왔네요. 맞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막 뜨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바로 다음 날 나와버린 건데 네. 그러니까 원더우먼이라면 아주 이제 힘세고 날렵하고 현명한 어떤 여성의 멋있지. 멋진 네. 여자인데 거기다 이거를 합성을 해가지고 네. 돌리는 밑에 보면 원더 건희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원더건이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쪽은 급히 당황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급하게 방향을 어. 틀려고 네. 찾아낸 게 무당이에요. 무당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낸 게 무당인데 근데 저희가 진짜 무당을 찾았어요. 진짜 용한 이분의 용함은 그렇죠.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아까 저희가 어. 잠깐 네. 모셨죠. 오늘의 건진- 무당. 건진법상가 무슨 뭐 당근법상가 뭐 이런 이 수준을 저는 능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네. 김어준 씨 뉴스공장이나 뭐 네. 다스페이다 이런 데서 예. 이게 예언 하나 하겠다 이러면서 뭐 하는 네. 경우 꽤 있어요, 이 네. 사람. 자, 제가 이분이 공력이 엄청난 분이라는 거를 이미 저는 2018년에 알아봤는데 2018년 2월 24일 다스베이다 방송입니다. 자, 예언을 할까 한다. 그쵸,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투 운동이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 첫째, 섹스 좋은 소재고 주목도가 높다. 둘째, 진보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피해자들을 준비시켜 진보 매체를 통해 등장시켜야겠다.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다라는 사고가 돌아갈 것이다. 예. 지금 나온 뉴스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일종의 예언이다.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예. 요게 여러분 날짜를 잘 보십시오. 2018년 2월 24일 24일. 다스베이다 12회입니다. 예. 그런데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아니라 며칠이 지나고 나서 3월 5일 날 말입니다. 예. JTBC 아, 뉴스룸에 여성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나온 게 이때였군요. 누구냐? 예, 김지은 씨였죠. 그쵸. 예, 김지은 씨가 나와서 내가 안희정 충남지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해왔다라고 예. 고발을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특히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입수했을 수는 있어요. 정보를 입수했을 수는 있고 그리고 그때는 이 예언이다 이 말에 네.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 진영에 좀 피해가 갈 것 같으니까. 네.
좀 물타기 하는 거다. 네. 이렇게 해서 뭐 나오면은 이건 정치적 공작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언이라는 걸 관심을 안 두었는데 네. 이 사람 말을 할 때 네. 예언 하나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네. 지지자들이나 이렇게 추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 김어준 말은 다 맞아요. 맞구나 이거를 유도했다는 게 맞아요. 이 사람이 오히려 그런 걸 더 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야 김어준이 알고 그런 거 아니야? 알고 이미 김지은이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반대로 예. 김지은이 나오고 나면 이거는 역공작이다 이런 그렇죠. 말을 퍼뜨리려고 그렇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예. 미투의 피해자를 일종의 박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니까 김어준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투 운동을 공작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거지. 이렇게 또 피해가는군요. 미투 운동이 내가 공작이다 이렇게 한 거는 아니다라고 싹 넘어가거든요. 이거 혹시 진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죠, 네. 그죠. 네. 그 김어준 목소리 좋아하는구나. 내가 들려줄게. 그 이번에도 또 예언을 했는데 18일 날입니다. 18일 김어준 18일이면, 뉴스공장이 아침에 하잖아요. 네, 7시 때 네. 하잖아요. 예. 중요한 제보 하나를 받았다. 이 사람이 그동안 무수한 음모론과 공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을 안 받은 전대에 이게 전가의 보도가 있어요. 제보 하나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제보 하나다. 그러니까 이건 기사도 아니고 그냥 이런 제보가 있다. 이것도 법정에서 피해 나가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최근 아주 중요한 제보 하나를 받았다. 이 후보가 직접 욕을 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모처에서 제작해 모처에 납포했으며 곧 배포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파일을, 이제 음성 파일을 만들기 시작한 건 대략 보름 전쯤이고 1차 납품한 건 지난 주말이다. 네. 손볼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수정 지시가 갔다라고 하면서 최종 납품이 되면 이걸 유포할 계획인데 유력 루트 중 하나가 소위 대깨문이다. 즉 친문재인을 내걸고 반 이재명 활동을 하는 그룹이다. 예. 이 그룹이 결국 누구의 조정을 받는지도 함께 밝혀질 수 있을 것 같다.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네. 어떤 사람이 이재명 관련 가짜 딥페이크 음성을 만든다 이겁니다. 네. 대깨문은 여기서는 지금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유포자 중에 한 사람. 생산단이 있고 유포단이 있으면 생산단은 누군지 모르지만 유포단 중에 하나는 대깨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생산단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사건에서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겠죠? 정치적인 반대 진영이라고 반대자이겠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요때 당시 음성, 여러분들 음성, 김어준 씨 음성 좋아하시죠?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 독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아주 중요한 제보 하나를 받았어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욕을 하는 딥페이크 음성 파일을 모처에서 제작해서 모처에 납품에 곧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만들기 시작한 건 대략 보름 전이고 1차 납품한 건 지난 주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손볼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수정 지시가 갔고 유력한 유포 루트 중에 하나로 소위 대깨문이라고 하죠. 아직 최종 유포 루트까지는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설 연휴 전에 배포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날 아침에 이걸 듣고 정확하게는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를 보고 조만간 또 폭로가 하나 터지겠구나. 네. 지난번 맞아요. 안희정 지사 건처럼. 네, 그러고 예상은 했는데 네, 그날 오후에 바로 국회에서 네. 터져 나왔습니다.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음성 파일을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 등 합쳐갖고 하여튼 음성 파일 30개를 공개를 했는데 그 처음에는 이거를 그래서 실드치려고 했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이거 물타기 하는 거다. 네. 그래서 근데 좀 수준이 낮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나올 건데 그리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 이 녹음 파일 말고 네. 형수 욕 그걸 실제 녹음 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받은 파일은 이거는 AI다 딥페이크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게 네. 조금
안쓰럽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요 사건을 두고 만약에 요게 딥페이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신 차장처럼 야 말이 되는 소리를 그렇죠. 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이미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은 뭐 많은 분들이 들으셨고 실제로 근데 또 그렇게 국민들의 대다수가 들은 것도 아니에요. 네. 예. 그 법이 철저히 막아주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듣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네. 일부 유튜버들이나 네. 그 게시판에서 좀 활용은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김건희 씨, 그 윤석열 후보자 부인 네. 김건희 녹취록을 예. 이제 깐다 네. MBC가라고 하니까 일종의 미끼처럼 네. 김건희 녹취록 뭐 7시간 공개라고 예. 해서 솔깃해서 들어가면 네.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네. 욕설 그게 예. 전체를 다 올리면 위법이 아니라면서요. 네. 다 올려놓은 것들이 맞아요.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김건희 녹취록 때문에 이재명 그 파일도 상당히 대중들에게 직접 많이 전파된 효과는 네, 봤다고 전파되는데 합니다. 또 이제 보시는 분들만 보고 모르시는 분들은 뭐 아직도 그렇긴 하죠. 일부러라도 너무 내 귀가 썩을 것 같아서 안 듣는 네. 분들도 있는데 이러니까 이제 캠프에서는 사실 바로 사과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 사과를 했잖아요. 예, 예.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사과했죠. 분들은 이게 사과인지 사과가 아닌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인정은 했단 말이죠. 네. 그 파일이 가짜라고 반박하지는 않았잖아요. 가짜라고 안 하고 사과했습니다. 네, 사과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딥페이크 이 얘기 이거는 네. 이거 갖고 한 얘기가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이 김어준 무당. 네. 그러니까 무당이 사실은 이게 무당이 아닌 거예요. 무당이 아니라 작업을 하는 거지. 작업자인 거죠. 작업자. 사실 저희가 재밌자고 이제 김어준 무당 이렇게 이제 네. 농담처럼 사실은 만들었지만 전문가고 네. 일종의 전문 용어로 그 주식 투자에서 이렇게 해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미리 발생할 수도 있을 뭐 위험 요소들을. 요소를 하기 위해서 뭐 선물 투자를 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상쇄시키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이런 부정적인 네거티브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미리 그냥 지금 홍대인님이 정말 쉬운 말로 설명 잘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아 이거 진짜 좋은 표현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거 뭐 해찡이고 뭐 나발이고 이렇게 어려움할 필요 없어. 야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좋은 속담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괜히 뭐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이 네. 도둑이 제발 저린다. 네. 야, 역시 우리 조상님. 존경합니다 진짜. 예. 그 어제 그래서 이 18일 날 이 얘기를 딱 하고 18일 오후에 장영하 변호사가 또 터지니까 계속 논란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김어준 씨가 또 저기를 불렀어요. 김재원 의원이랑 또 얘기를 해요. 나왔죠 김재원. 요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보가 제가 좀 있어서 김채구도 어둠의 경로는 좀 아시잖아요. 아, 예. 좀 구해주세요. 예전하고 좀 달라지셨나요? 근데 어떤 거예요? 뭐 AI가 만든다는 건가요? 그런 식의 제보가 있긴 합니다. AI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음성 파일을 한두 개 들어봤는데요. 네. 그 이재명 후보자께서 들어보신 게 있긴 있군요. 이거 들어봤다니까요, 어제. 근데 듣다가 어제 들은 거? 네. 그거 말고 새로운 이재명 후보자가 구사하는 이 욕설의 수준이요. 네.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극악무도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AI에게 딥러닝 시켜서 훈련을 아무리 시켜도 AI가 이재명 후보자의 욕설을 흉내내기가 불가능해요. 아니 욕설 제가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욕도 있고 이래서 그거를 다 할 수가 없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아침에 MBN에 현근택 대변인이 나왔어요. 현근택 대변인이 지금 스타벅스 안 마시는 분. 사고 많이 치고 있잖아요. 스타벅스 안 마신다면서 스타벅스 들고 방송에 나오시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사고를 많이 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아침에 정말 황당무계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I 이런 딥페이크 이거는 윤석열이 먼저 시작을 했다. 윤석열이 이거를 시작한 이유는 자기 입으로 뭐 거친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AI 시켜서 대신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문화 자체를 그 사람이 만들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런 욕들이 나오면 뭐 끊임없이 써먹을 것이다. 지금 현근택 씨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냐면은요. 지금 대변인 위치가 지금 간당간당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더 레프트인가
예.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심벌 만들어주고 이런 그 친문 강성 그래픽 디자인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민주당 안 찍는 거는 현근택 너 때문이다라는 네. 지금 저 그래픽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거 하나 보여주실래요? 아, 작은 당원? 어. 아, 이 사람 별명이 작은 당원인가 보죠. 나다 작은 당원 윤석열 찍으면 현근택 너 때문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뭐 디자이너로서 네. 이제 뭐 포스트도 잘 만들고 뭐 그러면서 예. 문재인 지지층 내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데 예. 그 이제 좀 뭔가 잘못된 말을 했군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안 만든 거를 네가 만들었지, 네가 배워줘서 이게. 그 아까 나왔던 원더우먼 있잖아. 네, 네. 저거를 지금 원더우먼 어디 있어요? 원더우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더우먼 저 김건희 이것들을 더 레프트가 만들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만들었다고 저 현근택 씨가 이 페이스북을 쓴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갖고 저 사람 지금 열받아갖고 내가 만든 거 아닌데 왜 넌 어. 내가 만들었다고 그러냐? 그래서 지금 이 스트레이트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와 국민들을 이간질 시켜놓을 줄 알았는데 반대 효과가 나타나고 나니까 지금 민주당이 아수라장이 돼 있는 네. 상황이에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렸는데 지금 아, 작은 당은 작은 엄마다 패러디군요. 아, 나다 작은 엄마. 아, 제가 제 작은 엄마 패러디죠. 예. 네. 지금 요 플러스 A님이 올려주셨어요. 나다 작은 엄마 패러디. 네. 나다 박은주. 나다 작은 엄마. 나다 누나다. 그 지금 이렇게 일대 혼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근택 씨가 지금 오늘 오전에 한 얘기는 뭐냐면 이 딥페이크 AI 이거를 윤석열 캠프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네. 결국은 이 AI 그 이재명 관련 욕설 관련 혹은 이재명 관련 아주 취약성을 드러내는 딥페이크가 나온다면 국민의힘에서 또 이용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침 방송이 마구 쏟아내고 있더라고. IQ가 얼마일까요? AI를 그러니까 단지 AI다 요거 하나의 유사성이 있을 뿐인데요. 네, 네. 저 정도의 목소리는 네. 거의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미 2017년 정도의 그 기술들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김지현 최고도 얘기했듯이 이 일반 대화와 달리 그 욕설은 이 어조와 톤 그리고 평생 있었던 어떤 그 맞아요. 감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AI를 학습시키기가 힘들다 이 얘기거든요. 고난이도야. 아주 고난이도다. 찰진 욕은 사실 굉장히 고난이도야. 근데 현근택 대변인은 AI면 무조건 니들 거야. 니들이 만든 거지.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단순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민주당 혹은 그 캠프에서 약간 멘붕에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철석같이 믿었던 MBC가 일종의 배신을 때렸다라고 하는 정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배신이 아니라 그것도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배신이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날 네. 지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들은 건데 네. 그 영상이 서울의 소리 거잖아요. 네. 서울의 소리에서 누구죠?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 씨가 그 방송이 난 16일 바로 다음 날 월요일. MBC에 나갔어요. 네. MBC에 가가지고 봤더니 MBC에서 그 스트레이트를 했던 장인수 기자, 그 서울의 소리 만나서 했던 예. 그 두 사람이 시선 집중에 나와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와가지고 막 서로 대담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복도에서 네. 대화를 나눈 거를 들은 사람이 얘기를 해줬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더래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 네, 제가 알고 있는 MBC 지인들이 네. 뭐 사실은 그 내용으로 오늘 MBC 게시판에 MBC 직원 게시판에 내용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좀 부적절한 대화다. 근데 그렇죠. 마침 그걸 누군가 들었다. 그렇죠. 뭐 이런 내용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네가 큰 프레임을 짜고 넘겨줬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얘기네요. 의도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 정확한 워딩을 제가 보내 주신 분이 있는데 잠시만요. 자, 우리가 찾으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 예. 근데
그 방송은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료를 많이 갖고 오면은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해서 일단 가편집을 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가편집한 부분들이 민주당이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겁니다. 잠깐만. 예. 지난 토요일 날 예. 그래서 무슨 얘기가 돌았었냐면 본방 사수해야 된다. 고민정 이런 사람들이 본방 사수 독려하는 본방사수 페이스북 글을 엄청나게 돌렸어요. 예, 엄청나게 돌았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본방 사수 주장이 쓱 사그라들었어요. 네.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 가재본 해놨던 거에서 가재본이라 가편집 해놨던 거에서 이를테면 MBC도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제 느낌으로는 가편집 단계에서는 굉장히 세게 해서 민주당에 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미리 민주당은 미리 그거를 감지하고 야 이거 세게 나간다. 많이 봐야 된다 이거. 네, 많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MBC도 정부적인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방송을 정말 완벽하게 자기네 마음에 맞는 편파 방송을 하면은 정말 국민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예. 저는 마지막에 상당 부분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 점 자주 보세요? 뭐 나는 도사들도 만나고 자주 만나지. 까지 해서 딱 끝났다고 딱 보세요. 끊어버린다. 그러면 김건희 도사들과 어울려. 김건희 매운맛. 점 자주 봐. 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네. 그 뒤에 붙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더 세. 뭐 그렇죠. 그건 네. 안 내보냈죠. 그걸 안 내보내게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더 세를 내가 더 세라는 말을 내보내고 나면 앞에 말이 전체적으로 부정이 되는 취지고. 그렇죠. 예. 사실은 이 PD 저널리즘이 보여주는 것들이 여태까지 맞습니다. 그런 거였잖아요. 야, 너 바보같이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우리 힘을 합쳐서 일을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 힘을 합쳐서 얘기해보자는 다 끊어내고 빼버리고 너 바보같이 왜 그래? 그것만 딱 해서 내보내면 박은주, 신동훈에게 바보 같다고 욕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가스라이팅. 네. 예.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훈아, 너 바보 아니잖아. 우리는 진짜 나도 바보 아니고 우리 일 열심히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걸 동훈아, 너 바보. 예. 까지 해서 끊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제가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말하는 워딩이 이겁니다. MBC에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제이모 기자는 백은종에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라고 네. 하는 워딩이 예. MBC 그 공감토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박은주 에디터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MBC가 돌아오는 일요일에 2부를 네. 예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2부는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바로 그 MBC의 그 특유의 실력을 네. 갖고 있는 매운맛 네. 버전인데 네. 그럼 그 매운맛 버전을 한번 보여주겠다. 네. 이거고 예. 그건 분명히 갖고 있다. 예. 그리고 그 근거는 본방사수라고 정청래 의원도 본방사수 그렇죠. 뭐 여러 사람들이 본방사수 네. 했었거든요. 예. 그거 가장 설득력 있는 네.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예. 무슨 뭐 MBC가 정신을 차리고 뭐 MBC가 뭐 어쩌고 공정을 찾았다. 이게 공정을 예. 찾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 버전이 있었고 MBC가 처음에 딱 간을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정말 국민들이 방송사로 몰려올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네. 이미 상당히 예.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네. 그 후보자 이미지에 그러니까 오히려 네. 지금 제 생각에는 그날 그 비장하게 이렇게 네. 진행을 했던 네. 그 MBC 제작진이나 예. 그리고 또 뭐 방송 틀면 안 된다고 갔던 네. 그 국민의힘 네. 김기현 원내총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머쓱할 정도로 그 우리 그 본 시청자들 반응은 지금 뭐 그 내용보다는 네. 사실은 그동안 뭐 열린공감 TV나 이런 데서 김건희 씨의 그 윤석열 후보자 부인의 진면목이 네. 거의 드러나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지 않은 뭐 어떤 모습인지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상한 여자다. 네. 뭐 네. 술집 접대부다. 네. 막 이런 이야기들로 온갖 도배가 돼 있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역설적으로 MBC 방송을 통해서 이 사람의 좀 어떤 진면목을 처음 본 거니까 네. 그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하러 거기를 가서 그렇게 과민 반응했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그 정도 반응을 했기 때문에 방송 편집은요 어디를 자르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람을 그렇죠. 네. 바보 만들고 영웅 만드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그 정도 리액션을 하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했던 부분들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정말 오히려 가만히 정말, 떼기처럼 당했을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마의 네. 편집. 네. 악마의 편집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악마의 편집이 계속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 라이브입니다. 지금 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무슨 그림을 자꾸 갖고 오냐면은 그래 어차피 이번 선거는 아수라 대 곡성이야라고 지금 가고 있어요. 오히려 여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래 이번 선거 곡성 대 아수라야라고 얘기를 해요. 곡성이라면 또 네. 그 곡성. 화면 한번 보여줄까요? 네. 네. 그게 근데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곡성 있지 않습니까? 곡성은 어떤 드라마 완전 페이크 그 진짜 거의 신앙의 세계를 다루는 그거 좀 무서운 무속의 영화라고 세계.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영화예요. 황정민 배우네요? 아 지금 보니까 배우가 똑같네. 네, 같은 배우네요. 아수라의 와. 안남시장도 황정민, 그러게. 곡성의 무당도 황정민. 예. 오, 이 진짜 프레임이 있는데요. 황정민 프레임인데요. 황정민이 대선 나왔네. 황정민 대 황정민이네. 네, 황정민인데요. 근데 아수라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아수라는 다큐멘터리적 영화 같은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곡성은 저한테 좀 먼 영화고요. 왜냐하면 그 아수라 사진 준비해 놓은 거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자, 이 김성수 감독 영화 만든 김성수 감독이 도대체 어떻게 취재했는지 이런 걸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 이분이 입을 꼭 다물고 아무데도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 아수라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대당지 상권으로 가려면 뭐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황정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등 보이는 사람 있죠. 등 보이는 사람. 예. 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저 영화에서 보면 시의회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시의회 예. 의장이 시장을 두고 막 욕을 해요. 당신 그거 개발 뭐 하는 짓이냐.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된 예. 의회 자리에서 당신 그거 똑바로 못해. 이러고 예. 우리는 반대한다 말이고 난리를 쳐요. 예.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이런 그 비밀 연회장 같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다 나가고 둘만 남은 나가서. 장소가 되니까 예. 이 저 황정민이 바지 벗고 막 거의 난동 바지가 물에 젖거든요. 예, 뭐물 마시다가 흘렸던가 그렇죠. 말려오라고 준 다음에 예. 이런 모습을 하고 앉아갖고 이 사람한테 막 쌍욕을 하고 서로 둘이 막 쌍욕하고 이러거든. 예. 이 사람이 누구냐? 시의회 의장이야. 근데 지금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었던 최윤길 씨 예.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40억 원 받기로 한 한 지금 그러니까 혐의로. 45박 그러니까 네. 지금 처음에 대장동 네.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네. 그 이제 설립 많이 통과됐을 때 민주당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거는 한나라당 국힘 당신들이 그때 의회 의장이고 다 그랬지 않느냐. 네. 그건 맞아요. 네. 근데 그분이 그 통과되고 바로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꿉니다. 근데 저 아수라에서 재밌었던 건 뭐냐면 네. 최용길 성남시 의장이 그렇게 네. 당적을 한나라에서 민주로 바꿨듯이 네. 저 사람도 겉으로는 법적으로는 상대방 당의 국회의원이고 의장이죠. 그리고 서울시 그러니까 안남시 시장이랑 대립하죠. 네. 그렇지만 실제로는 서로 협력하는 사이였는데 같이 짜고 친 거죠. 그거 똑같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아수라 거의 다큐멘터리적 아수라는 기본 상수로 사실 저 대장동 사건이 터진 후부터 계속 나왔었잖아요. 나왔었죠. 아수라 프레임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갑자기 여기다 곡성 프레임을 얹어서 동급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성 프레임은 네. 국민의힘이 네. 곡성이다. 네. 그 샤머니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수라고 니들은 샤머니즘이야. 우리가 아수라면 너넨 곡성이야. 아, 니는 곡성이야. 그 라고. 곡성을 봤더니 그 막 사람이 죽고 피가 네. 튀는데 막 무당이 구슬하고. 네. 근데 이게 곡성 보신 분들 별로 없을 텐데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 곡성 이거를 갖고 계속 사실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건진법사 그 일광 조계종에 속해 있다는 건진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광 네. 조계종에서는 이 건진법사가 우리 행사만 해줬을 뿐이고 나는 이 사람들 모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 정식 뭐 승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얘기를 하다가 보면 엄청 엉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그 하태경 의원이 또 폭로를 했잖아요. 그래 무속인? 야, 너네도 역술인 엄청 좋아하잖아. 근데 언제부터 무속인이랑 역술인이랑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재인 캠프에서 네. 그 표창장 주고 임명장 주고 했던 것들이 이제 막 자료를 하태경 의원이 막 터뜨리기 시작했잖아요. 구분자는 안 돼. 무속인 네. 뭐 어떻게 역술인 어떻게 다릅니까? 역술인은 사주 역학을 공부한 사람을 역술인이라 그러고 무속인은 뭐 귀신이 씌운 뭐 귀신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거다라고 규정은 한다는데 솔직히 솔직히 개념이 저는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전 보러 간다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전 보러 가면 무당도 있고 역술인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느 날은 뭐 용안 그 시 내렸다는 데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어머니들이 예. 어떤 때는 또 그냥 공부한 사람한테도 가고 그러는데 예. 요 그 표창장 그것들 한번 볼까요? 저 임명장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아 있어요. 문재인 캠프에서 문재인 캠프.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공동체 특별대책위원회 전국 무속인 위원장으로 임명함. 전국 무속인 위원장으로 임명함. 이런 이제 자료들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네? 뭐 무속이라고 뭐 도사라고 누구를 욕하거나 탓할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멘붕이 오는 거야. 그리고 자꾸 이제 뭐 굿하는 그런 사진 비슷한 거 있나? 그 사진 또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건 또 뭡니까? 범종교 문화예술 네트워크 출범식이라고 해갖고 예. 요것도 여기 이름이 나오네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위촉장 아까 같은 분인가 보네요. 네. 무속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 자문위원회 위촉함 네. 대통령 문재인 그러니까 당선되고 난 다음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이것도 대통령 문재인. 네. 그러니까 이 무속인들한테 그 표창장도 주시고 네. 민주평통자문위 자문위원도 임명도 하시고. 네. 이게 저 무속인이나 역술인 뭐 사실 구분할 의미도 없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또 네. 택시기사 이런 분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캠프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캠프로 오는 걸 막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여태까지 실제로 뭐 빨간 속옷을 입는다, 빨간 넥타이를 맨다, 사무실을 가보니 빨간 소파를 바꿨더라. 그런 거 있죠. 정치인 관련해서 이런 에피소드는 500개도 넘어요. 그런데 그쵸. 유난히 이 김건희, 윤석열 이 두 부부를 향해서 계속 무속인 프레임을 이제 씌우는 거잖아요. 예. 그럼 문제는 뭐냐?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 이제 멘붕에 빠진 거야, 이제. 우리 캠프에서는 안 나와야 되는데 싶었던 거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거 기억을 못 하나요? 못하죠. 어느 캠프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랬더니 자,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역술인과 건진법사는 다르다. 역술은 주역을 공부해서 하는 것으로 확률 게임이다. 관상도 확률 게임이다. 일종의 과학이다. 침대가 과학이 아니라 역술이 과학이다. 관상은 확률이다. 관상은 AI라는 거, 빅데이터라는 거네. 그러니까 빅데이터 맞죠. 역술은 과학. 역술도 마찬가지예요. 몇 월 며칠 어떻게 태어난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어떻더라라고 하는 기운을 읽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술은 과학, 확률은 관상은 확률. 이거는 빅데이터 기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냐면 무속은 주로 접신을 한다. 신내림을 받아 쌀이라든가 방울이라든가 누구를 재단에 바친다든가 도구를 가지고 접신을 해서 신이 얘기한 대로 하는 것. 역술과 무속은 다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역술은 과학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반박해 볼까요? 역술이 과학이면 말입니다. 이 신내림은 뭔지 아세요? 10차원 우주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니까.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우주를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3차원을 살고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 이것이 연결된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데 우주로 가면 4차원이 형성되고요. 4차원뿐만 아니라 쿼텀 이론과 촉근 이론을 거기다가 계속 대입을 하잖아요. 빅뱅 촉근. 차원이 늘어난다. 퀀텀 이런 이론들을 다 대입을 하면 10차원 이론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간절히 소망하면 내 정신이 우주로 가서 닿아서 다시 공명장치가 일어나서 지구로 내려와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 자, 그러면 역술은 과학이고 관상은 확률이다. 그러면 이건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 우주,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데이터 계열이고요.
신내림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주 제가 이론으로 계속 듣고 있겠습니다. 계속 듣고 있겠습니다. 우주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니까.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역술이 과학이면 신내림은 우주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 그러므로 천체 물리학이 들어가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므로 두 소리는 다 개소리다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시연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말 스텝이 꼬인다는 얘기는 네. 듣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 가지고 네. 그러니까 갖다 붙인다는 거잖아요. 맞아. 실드를 쳐야 되니까 다 갖다 붙이는 네.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잘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역술 가지고서 네. 이렇게 그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네. 아까 그 전국 무속인 협회장한테 네. 위촉장 준 거 하나로 끝인데요, 뭐.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사실 이렇게 무속 싫어하시는 분들이 네. 무속 싫어하고 뭐 예언 같은 거 막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예언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아까 지금 저희 김어준만 예언한 줄 알았죠? 네. 그 3대 예언가가 있습니다. 어디, 김어준, 민주당에? 민주당에. 아 진짜? 민주당에. 아 내가 생각해 볼게. 3대 조홍천? 조홍천은 아니죠. 아니야? 조홍천 분석가인가?